정치에 대한 다양한 방송, 김연아의 정다방 TV. 안녕하십니까. 오늘 3기 신도시 딜레마 그 해법은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한반도 선진화단 사무총장 이용환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어 세미나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세미나의 발제를 맡아주신 이한전 한반도 선진화단 국토교통연구회장을 비롯해서 발표 토론을 맡아주신 토론자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최근 서울과 인접한 곳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상대적으로 서울과 거리가 먼 2기 신도시 주민들과 주택 노후화와 광역교통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1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겠습니다. 이들은 1, 2기 신도시 집가 하락과 교통난 심화 등을 우려해 수주제 집단 반발을 이어가면서 정부 정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구상은 3기 신도시 개발을 통해 서울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이지만은 3기 신도시 개발이 오히려 서울 강남 지역의 집값을 부추기고 인근 기준 신도시 집값을 떨어뜨리는 부작용도 일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3기 신도시가 서울과 기존 신도시와의 상생 기반을 갖는 것인데, 따라서 오늘 세미나는 현 정부의 3기 신도시 정책으로 인해 갈등이 심한 시기에 3기 신도시 정책의 합리적 방향과 갈등의 타협점을 모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3기 신도시 딜레마 그 해법은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공동 주최하신 자유한국당 김연아 의원님의 개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행해도 될까요? 네. 날씨가 많이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먼 여의도까지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개발의 시대가 거의 끝나간다고 얘기하고 저성장 고령화를 통해서 저희 경제 자체도 새로운 모멘텀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이라든가 4차 산업혁명, 우리가 많은 우리 앞에 내던진 도전을 향해서 많은 부분들에서 새로운 정책이 제안이 되고 실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자손대대 살아야 하는 이 국토와 도시 정책은 30년 전의 정책에서 한 발치도 진전이 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가구 분화를 통해서 새로운 주거 공간에 대한 니즈, 또 우리가 소유와 분배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했던 문재인 정부가 서울 강남 집값 잡겠다고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이게 강남의 집값을 잡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 문제를 논외로 하더라도 지금 시대에 이렇게 대규모의 주택 공급 방식이 유효한지에 대한 저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번 3기 신도시는 개발 대상지의 90%가 그린벨트입니다. 아무리 그린벨트가 그 효용성이 떨어지고 많이 부분적으로 잠식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미세먼지라든가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는 이 시점에 이런 그린벨트를 무자비하게 해제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에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을 못하게 하는 것이 영구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 헌법에는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 부담을 통해서 재개발 재건축하려는 것을 지금 막무가내로 못하게 하면서 교외에 대규모의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 자체에 얼마나 한 목적성과 효과성이 있을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완공된 지 22년이 넘어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1기 신도시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이 그것보다 서울로부터 입지가 가까운 제3기 신도시를 시행하는 정말 무책임한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에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런 부작용을 해소하면서 정상화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 대신 무조건 못하게 하면서
엉뚱한 곳에 대량의 주택 공급을 하는 이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굉장히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오신 많은 전문가들이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설상가상으로 지금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그 주변의 1, 2기 신도시의 주민들이 극렬하게 신도시 건설을 반대하고 또 이에 대하여 저항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 여러분들이 이런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인 장관도 이런 의견을 무시하고 아무도 이 소리에 귀 기울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 신도시 자문단이라고 해서 장관이 꾸린 이 전문가 그룹에서는 스마트 시티라든가 하는 굉장히 겉으로 보기엔 그럴싸한 대책을 포장을 하고 있지만 이 지역 주민들이 절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답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도시 정책과 도시 개발이라는 것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서 가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3기 신도시 정책을 어떻게 전환시키고 어떻게 보완해서 제대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인도하느냐라는 것이 우리 전문가들과 또 우리 국회의 큰 숙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디 오늘 토론과 발제를 맡아주신 분들께서 이 문제에 대한 전문가적인 식견, 또 우리가 과거에 했던 여러 가지 정책의 부작용들과 잘못된 점들에 대한 시행착오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건전한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많은 의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는 임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반도 선진화재단 박재환 이사님이 환영사를 듣겠습니다. 네,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연아 의원님, 오늘 모두 개사를 들어보셨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주택 문제의 최고의 전문가이십니다. 김연아 박사님께 의원님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인구 1천만 명 이상 국가 중에서 인구 밀도가 방글라데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게다가 국토의 60% 이상이 산림으로 이루어져서 택지가 절대 부족합니다. 그런 만큼 집값이 비쌀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 교통혼잡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절반이 몰려 사는 수도권의 주민들이 치르는 사회적 비용은 막대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제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은 양날을 지닌 칼이라고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서민주택 공급이 늘어나서 집값 안정과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다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린벨트 훼손과 녹지율 축소, 미세먼지 악화, 출퇴근 교통난과 이를 완화할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에 수반되는 천문학적 비용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제3기 신도시보다 서울에서 더 멀고 정주 여건이 채 갖춰지지 않은 제2기 신도시, 그리고 교통난과 노후, 인프라 등의 문제를 앓고 있는 제1기 신도시와의 형평성도 도마 위에 올라 있습니다. 정부를 믿고 거주지를 선택한 제1기와 제2기 신도시 주민들의 신뢰이익, 기대이익을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고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가 이처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취약점을 드러난 제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고르게 다듬고 벼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바쁜 시간 중에도 국회의원 두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축사를 좀 부탁드려야 되겠습니다. 심재철 전 국회 부의장님, 잠깐 간단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쪽 분야 지금 전문성이 없어가지고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규 주택을 공급하면은 가격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교통, 사람들이 제일 불편 느끼는 게 교통인데 교통에 영향을 미칠 텐데, 그러면은 그 두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호불호가 지금 갈릴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렇다면 이 3기 신도시 하면서 그 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도대체 어떤 해법을 준비를 했는지 전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나 가격 문제, 그다음에 교통 문제,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하고 주요한 관점이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저도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이 딜레마를 푸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지 공부를 좀 하고 책도 열심히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끝에까지 지금 있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또 축하 행사에 있어서 빨리 자리를 뜨더라도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오늘 토론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새로운 해법들이 좀 제대로 좀 제시가 됐으면 좋겠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또 김연아 의원님 좋은 정책 대안들 잘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최기현님 모셨는데 잠깐 간략한 축사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저 자유한국당의 원내 대책회의 중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전부 거기 계시는데 아마 이제 그 끝날 시간이 됐는데 많이 오실 걸로 생각하고, 제가 인사말 드리게 된 거는 그동안에 좀 시간 좀 땜빵으로 좀 때워달라 뭐 이런 주문인 것 같습니다. 신도시 딜레마 해법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 말씀 계셨고, 제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김현아 의원님은 관련해 건설연구원에 계셨고, 주택 도시계획 뭐 건설 이쪽에서는 전문가로 우리가 새누리당 시절에 당에 영입한 의원이시고, 전문가의 소양 더해서 요즘 투쟁력까지 갖추어서 아주 투사가 되어 있습니다. 박재환 장관님은 뭐 저 개인적으로는 같은 부처의 동료로 이제 근무했고, 청와대도 같이 있었고,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하버드 대학에서 공공정책학 박사를 하시고 행정고시 하시고, 재무부 뭐 감사원을 해서 쭉 오시면서 고용노동부 장관님 거쳐서 기획재정부 장관을 하셨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늘 보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데, 운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때는 또 부총리 겸 가는 건 떨어졌는 것 같았습니다. 그 기억에 남는 거는 장관님으로 계실 때 우리가 그때 여당이었는데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추가 경정 예산을 정부에서 편성해가지고 좀 제출해달라. 거기 보면 경기 침체 우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 안 좋고 굉장히 하니까 추경을 편성해야 된다. 정부에서 좀 하고 좀 하자. 끝까지 반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의 우려가 뭐냐? 두 분기 연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이 돼야 우려라고 본다. 이렇게 해서 재정에 그 국민 세금을 부담을 줄이고 나라 국간을 튼튼히 해온 그 정부 기조를 충실하게 지켰던 분인데,
반대로 이 정부는 예산 규모 증가율도 배 이상 늘리고 추경하여튼 뭐 계속해서 봄에 추경합니다. 추경하고 우리가 이제 옛날에 이제 박재환 장관님 계실 때는 경기 침체 우려가 우려의 해석이 이렇다. 이렇게 홍남기 부총리한테 설명하고 해도 어렵다 그런데 이게 또 오고 한 게 대통령은 경기가 계속 좋다 그래요. 우리 경제 잘 나가고 있다. 그리고 한쪽으로 또 어려우니까 이제 추가 경정 예산 편성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경제학, 정책학 이론에 아마 대한민국 내에서는 따라가실 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성시를 하게 해주셨고 한반도 선진화 재단은 이거는 독립투사 같은 정신이 없으면은 못하는 일입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맡아주셔가지고 쭉 해오고 저희들 자유한국당의 2020 경제대전환 위원회에 가끔 나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주고 우리 경제가 어느 방향으로 지금의 표현하기에는 이 사회주의에 가까운 국가 통제 경제 이걸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거냐 하는 데 대해서 도움 말씀 주고 계십니다. 우리 박수영 우리 선진화 재단의 대표입니까? 예, 이사장이고 대표. 예, 공직에 쭉 우리 같이 있었고 경기도의 기획실장 부지사 하고 또 자유한국당을 위해서 또 당협위원장도 하고 계시고 뭐 이렇게 오늘 준비를 해서 고맙고요. 그래서 뭐 저나 우리 심재철 부의장님이나 뭐 내용은 어떻든지 간에 이 세 분이 하는 거는 그냥 믿습니다. 믿고 우리가 쭉 하고 법이면 법 또 예산이면 예산 지원할 수 있는 대로 한껏 지원하도록 하고 공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